어쨌든 이러한 추미애, 운전기사와 법무부 직원 2명 해서 모두 3명을 동반해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사적인 영역이죠. 휴가를 다녀왔다라고 해서 이 법세련 시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16일 날이죠. 대검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의 취지는 그런 거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부하 직원이지만 공적인 영역이 아닌 자기의 사적 영역에 이 공무원들을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로 지금 고발이 됐는데 계속해서 뭐 본인은 웃고 있겠죠. 이 보면은 이 추미애가 보면은요. 그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이 추미애 참 이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뭐 자기 자신에 대한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과거에 헌정사상 2번의 탄핵소추가 있었어요. 하나는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물론 탄핵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탄핵을 시켜버렸죠. 여기에 중추적인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추미애입니다. 지금도 추미애는요. 친문재인 세력이다 뭐다 하지만 친노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이 추미애의 노무현 탄핵소추 결의안 주도 앞장섰던 거에 대해서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아마 영원히 있을걸. 물론 자기는 삼보일배를 통해서 그것을 속죄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노무현 친노 세력들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 아픔은 왜 그러냐면 노무현 씨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이것이 뭐 하나의 그 정치적인 행보 중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뭐 정쟁의 대상이라서 그렇다 합시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노무현 씨가 그 열린우리당 뭐 이쪽에 있고 이 추미애는 김대중을 추종하는 아주 골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탄핵을 주도해버렸죠. 이 노무현을. 그러니까 노무현 세력을 민주당 입장에서 추미애 입장에서 배반의 세력으로 치부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의 노무현을 탄핵하는데 그 당시 그 야당인 새누리당과 부합을 하죠. 함께 한나라당인가요? 부합을 하죠. 그때가 200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트라우마는 지금의 그 아직도 노무현을 기억하는 많은 친노의 이 핵심 세력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잊혀집니까? 어디? 그러고 나서 다시 정치권에 재등장해서 민주당에서 당대표까지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숙명과도 같은 거죠. 민주당과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이 정쟁, 이 내홍 이거는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적자 싸움을 하잖아요. 열린민주당 내가 친문재인이다. 또 민주당 내가 친문재인이다. 적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넌 서자다 나는 적자다. 권력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눠 갖지 못한다고 그러죠. 권력 찬탈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권력 찬탈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재명의 지금 또 다른 이재명은요 친노도 친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재명 개를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은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역사를 알거든. 이재명도 책을 많이 봤으니까 역사를 안. 환경공부 할 정도면 이재명이 모르겠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결국엔 내홍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건 뭐 당나라 때부터니까.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았던 수사정보정책관 등 기존 4명의 차장검사급 직위들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인사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형사정책 담당관 등으로 축소 조정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검찰 내부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행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과 검찰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함께 직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도 웃깁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의 이런 직제개편이 과연 국민 생활과 관련이 없을까요? 아무튼 지금 추미애 장관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단 이틀의 입법 예고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아예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대검의 반대 의견은 거의 조금 반영했습니다.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힘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미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검사들의 줄사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의를 미리 표명한 검사도 있습니다. 전현민 수원지검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 1%의 하반기 인사 시기에 맞춰 사직하기로 했다.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사직하게 돼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기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우세해가지고 결론은 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수사 자문단을 수집하기로 결정했죠. 적어도 어떤 녹취록에 내 이름이 등장했다. 그것을 이유로 나를 좌천시키겠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녹취록에 대한 정체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수사가 다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채널A의 그 기자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도 아직까지도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좌천시키겠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도 나옵니까? 채널A 그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 자문단이 혹시라도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그거를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좌천은 이미 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셔야 될 겁니다. 왜? 앞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만든 녹취록에 이 추미애 장관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면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사퇴하셔야 되겠죠. 아니 추미애 장관 뿐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언급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하야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빌미를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좌천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제공을 하신 겁니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죠. 채널A 기자와 제보자 X의 대화에 윤 총장 측근 검사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 감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감찰을 하면 감찰을 피해갈 수 있는 검사가 몇이나 되겠나?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이번에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결국 좌천이 됐다라는 거죠. 제3자 간의 대화 속에 언급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좌천이 됐다라는 겁니다. 윤명 씨에 대해서는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일선에서 내쫓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추미애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당연히 장관직을 내려놓을 건가요?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추미애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니죠. 멋쟁이 장관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을 갖다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요리조리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런데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견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내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한명숙 씨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스스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쪽으로 배당을 하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저쪽으로 지금 배당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어디에다가 배당하는 거 그거는 원래 검찰총장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8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분명히 지금 적혀 있죠.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지금 예외적인 일이냐. 사건을 지금 검찰총장이 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2번이자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처음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한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례적이라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이례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울산시안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을 어기고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했었죠. 그뿐만이었습니까?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분명하게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추 장관한테만 보고를 하고 윤 총장에는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었죠.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두둔해 줬었습니까? 총장 지시는 저의 지휘 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입맛 따라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요리조리 지금 법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법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겠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동훈 검사장님한테 위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켰던 그 똑같은 이유로 분명히 사퇴하시게 될 겁니다.